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지난번에 이제 어떤 댓글이 들어왔냐면요. 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진짜 팔걷어 붙이고 굳은 일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멀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오지 않더라. 이런 친구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댓글 이제 그 고민 붙여주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손절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사람들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한테 어떤 느끼는 어떤 실망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 많죠.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거 정말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정말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실제로는 전화를 켜놓고 정말 힘드니까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차 한잔 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친구가 정작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친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는 어떤 그런 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실망하고 인연을 끊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 뭐 별로 이제는 주변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왜 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자기 방어 기제로 이제 정서적인 어떤 단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쟤랑 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끝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정서적으로 딱 단절, 실망하면 단절,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적인 존재를 이제 갈망한다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을 돌봐주고, 어떤 이런 사람. 그게 이제 타자의 이상화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잘 내 마음처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스타일들은 유형들은 어떤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거리를 탁 두고 아니면 비난하고 어떤 이렇게 해서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절대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누군가에게 막 이제 뭐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은 딱 끊을 거야. 그리고 진짜 막 속으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절대적인 관심 못 받아서 그런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죠. 그런데 이제 나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인생에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어떤 주는 사람은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과 계속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단절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고려하셔서 어떤 인간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이제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원래. 상대방이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뭐 장단점을 이렇게 따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가능하면 좋은 점을 좀 보자. 어떤 이런 그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팀장하고는 잘 맞았는데 새로 이제 만난 팀장은 안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서로 이제 좀 어색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서로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원활하다고 하니. 예, 있는 그대로. 저 사람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감정 기복이 심하구나. 인정. 그리고 그래도 장점을 이제 우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뭐 일은 잘하면 내가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후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근태도 아슬아슬하고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저 친구는 할 거야 말 거야? 뭐 그런 직원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래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또 생각하고 그래 그래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원래 저 친구는 저렇게 뭐 의욕이 막 충천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회사에 뭐 목숨 거는 스타일도 아니야.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타입도 아니야. 요즘에 저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인정. 그래도 장점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정보 검색은 잘하잖아. 맛있는 식당 찾으라고 그걸 제일 먼저 찾아가고 오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하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능하면 좋은 점을 자꾸 두드러지게 찾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나를 훨씬 더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원하는 걸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타인에게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그런 버릇은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우자가 뭘 해주길 바라고, 자식이 뭘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 화내고 이러잖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뭘 원하지? 그걸 나한테 해주자. 성의껏.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낙심했을 때, 정말 나를 누가 이제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뭐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얘기해주고 일기라도 쓰면서 편지라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건 충분히 이제 인생 살면서 이 정도 어려움은, 직장생활 하면서 이 정도 뭐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이런 걸 이제 기회를 삼아서 더 잘해보자. 스스로한테 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도 나를 이제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럼 내가 나한테 한다. 내가 나한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특히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 왜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 분명히 카톡에 생일이라고 떴을 텐데도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하는 친구도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또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나 생일인데 뭐 형제고 가족들이고 뭐 친한 동료고 뭘 나한테 좀 이렇게 막 선물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나한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낙담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배우자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걸 잘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막 와이프 생일이면 난리 나고 남편 생일이면 막 서프라이즈 파티하고 뭐 이러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생일이라고 해도 뭐 시큰둥하고 있다 그러면 막 도대체 딴 집 남편은 이런다는데 딴 집 와이프들이 이런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투덜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일날 뭘 하고 싶을까? 딱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거 갖고 싶어. 구두를 새로 사고 싶어. 옷을 새로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그리고 배우자가 정말 생일이라고 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뭐, 나 초밥 좋아하는데 막 초밥 맛있는 데 가서 좀 사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우자가 전혀 그럴 어떤 관심도 없고, 뭐, 무심하고 이러면 배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저녁 밖에서 만나서 같이 먹을까? 내 생일인데 난 초밥 먹고 싶어서 거기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가서 뭐 내가 돈 내고 배우자와 함께 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즐겁게 먹고 내가 돈 내면 뭐 미안해서라도 나중에 정신 차리겠죠, 배우자가.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누가 연락도 요새는 잘 안 하네. 뭐 이러면서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네. 왜 이렇지? 점점 더 쓸쓸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군가 좋은 지인과 정말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나한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뭐 열받아갖고 화나고 내가 정말 삐져서 진짜 입 딱 다물고 침묵으로 그 나의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어떤 나의 감정과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의사소통법이 굉장히 건강한 거래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말 안 해도 당연히 알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일치형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요새 야근하고 피곤하고 이런데 이제 오늘은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하는 날이라서 당번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청소하는 날이라서 너무 이제 야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거의 폭탄 맞은 거 같고 개판이고 남편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있고 뭐 스포츠 보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막 당신 오늘 당신 차례인데 왜 청소 안 하고 이 집안 꼴이 뭐냐고 내가 무슨 종이야 밖에 나가다 들어와서 내가 청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야근하고 와서 막 잔소리하면서 남편한테 비단을 쏟아낸다고 뭐 특별히 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청소가 샥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일치형 의사소통 방법을 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입 다물고 내가 청소 다 하고 막 남편이랑 몇 날 며칠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지금 몸이 발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당신이 청소를 당신이 약속한 날짜에 안 해놓은 거면 나는 내가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집안이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힘이 더 든다, 마음이. 당신이 정말 이렇게 처음에 나랑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주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훨씬 더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치형 대화입니다. 일치형 대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에 시집에 가서 일이 너무 많다. 명절에 우리 굉장히 명절, 추석, 설 이럴 때 직후에 이혼율이 높아진대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정말 솔직하게 일치형 대화법을 통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집에 가서 이제 일은 입이 퉁퉁 부어서 힘드니까 다 해요. 다 하고 돌아오면서 시집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일이나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삐 해갖고 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이 너무 시집에 많으면 먼저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이만저만 해서 저도 이제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는 이제 아무리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맞추자. 아니 백화점에서 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짓수를 줄입시다. 뭐 사서 이런 걸 먹읍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일을 이제 줄이고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정말 침묵의 분노를 표현하지 말고 말을 해서 상황을 좀 나한테 맞게끔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정말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다른 지인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당신을 알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기초로 깔려 있으면 고맙다. 뭐 전화해줘서 고맙다. 같이 차 마셔줘서 고맙다. 뭐 같이 뭐 이런 걸 도와줘서 고맙다. 함께 일하게 돼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벌써 인간관계에 어떤 윤기가 흐르는 어떤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떤 인간관계를 더욱더 윤기나게 하는데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